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함께 하기로 한 북 콘서트 3월 14일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네. 짧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상황상 3월 14일 토요일 부산 북 콘서트까지 일단 다 취소했습니다. 네. 나머지 일정들은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할 텐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동적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네.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 또 북 콘서트를 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또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듭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어제 공유주의 비극과 공공재 게임이라는 이론으로 감염병 사태를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남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건 내 게 아니니까 막 써도 돼 라고 생각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네. 이때 주류경제학이 내세우는 방법이 그러면 요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소유권만 명확하면 사람은 자기 것을 아낄 테니까 공유주의 비극이 안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일리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화장실에 있는 휴지는 내 거 아니니까 좀 막 쓰잖아요. 네. 이것도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휴지를 아예 빛에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휴지를 써야 되니까 아낍니다. 이런 해법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땅이나 바다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혜의 자원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소유권을 구분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한들 언제까지 인정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땅을 누구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면 그 땅이 과연 대대손손 그 가문의 것이냐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소유권을 분명히 하면 나중에 소유권을 독점하는 자들이 꼭 생깁니다. 네. 땅이 특정 세력에게 독점이 돼서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 자연의 일부가 특정 세력의 돈벌이에 이용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더해서요. 소유권을 나눠주고 싶어도 도저히 못 나눠주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맑은 공기 같은 거요. 이거 어떻게 나누냐는 겁니다. 네. 바다는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서로 바다 위에 이렇게 금거놓고 여기는 내 바다 저기는 네 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나누더라도 바다 사이를 오가는 물고기는 어떻게 소유권을 정할 건데요. 여기는 우리 바다니까 우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저쪽으로 건너가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도저히 못 나누는 것들만을 공동의 소유, 즉 공공재라고 부르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공재만큼은 나눌 수가 없어서 소유권을 정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요것만 국가의 시장 개입을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억지로 동의해 준 게 나눌 수 없는 공공재라고 정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류 경제학이 공공재를 보는 관점은 걔네들은 공공재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다 시장에서 사고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은 한다. 하지만 공공재의 개념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그래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류경제학이 보기에 뭐가 공공재냐 하는 게 중요했죠. 네. 주류경제학자들은 공공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공공재로 인정해 준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의 두 가지 조건은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 이 두 가지입니다. 비경합성이란 경합성이 없다는 건데요. 네. 그걸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재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요즘 미세먼지 마스크 사기 힘들죠. 네.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려면 소비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먼저 그걸 사면 남이 못 사는 거죠. 이런 걸 경합성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건 공공재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돈 많이 내는 사람,
빨리 주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건 절대 공공재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네. 그러면 어떤 게 비경합적인 재와 공공재냐? 아까 말씀드렸던 깨끗한 공기 이런 겁니다. 이거는 경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용민 PD님하고 둘이 있는데 나는 욕심쟁이여서 김용민 PD님을 물리치고 깨끗한 공기를 다 차지할 거야. 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예. 김용민 PD님 옆에서 막 이렇게 숨을 아무리 들이쉬어도 예, 김용민 PD님도 그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경합성이 없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조차도 깨끗한 공기는 공공재로 보는 겁니다. 공공재의 두 번째 특징이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배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팔 때 돈을 낸 사람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돈을 안 낸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제공 안 하잖아요. 이게 기본이죠. 네. 근데 어떤 것들은 돈을 내지 않았다고 너는 돈 안 냈으니까 서비스 안 줄래라고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 서비스가 그런 겁니다. 국방 서비스는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운영하는 건데 자, 너는 세금을 충실히 냈으니까 군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줄게. 근데 너는 탈세범이니까 위험하게 지켜줄 거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소득세를 10억 원 내는 사람이건 최저임금 받아서 소득세를 사실상 거의 내지 않는 사람이건 탈세범이건 그냥 다 같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국방 서비스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내봐야 돈 안 내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똑같이 혜택을 입으니까 이것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해지죠. 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이것도 공공재로 봐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인데요. 그렇다면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서비스는 공공재일까요? 공공재를 매우 싫어하는 주류 경제학도 이건 무조건 공공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완배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김용민 PD님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라는 건 남과 경쟁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남과 상생을 해야 얻는 겁니다. 예. 남이 안전해질수록 내가 더 안전해지죠. 감염 경로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건 경합성이 아예 없습니다. 둘째로 만약에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잘 막아서 사회가 안전해졌을 때 이 안전한 사회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뭐 어떤 종교 모임에서 시작됐다는 건데 누군가가 화가 나서 그 종교가 잘못했으니까 그 종교 신도들은 전부 안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라고 주장했다 한들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온 국민이 누리는 거고 어떤 국민도 그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제 불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서비스는 완벽한 공공재죠. 그리고 이건 주류 경제학자들조차도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시장주의자들도 다 인정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병을 예방하는 감염병 서비스는 공공재인데 병을 치료하는 의료는 공공재일까요? 근데 이 대목으로 보면 시장주의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개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공공재 특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주장은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병실, 비싼 약, 좋은 의료진, 커다란 대형 병원을 누릴 권리가 있고 돈 없으면 치료해서 배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합성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돈을 안 내면 치료를 안 해주잖아요. 배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끝없이 의료 민영화를 주장을 하고 공공병원 같은 거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병원 서비스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자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아까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공공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담당을 해요.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래요. 그래서 시장에 맡기자입니다. 이 말이 되냐고요.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것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는 한 세트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둘로 쪼개서 앞에 건 공공재고 뒤에 거는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국가가 열심히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염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러 왔더니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시장 논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내면 잘 치료해주고 돈 안 내면 치료를 못 해준다고 해보죠.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치료를 안 해주면 감염병이 더 확산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과 치료는 한 세트로 당연히 공공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어떻게든지 공공재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건 국가 책임이고 의료 서비스는 시장에 맡기자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시장주의자들은 공공병원 설립에 반대합니다. 네. 돈 내고 삼성의료원에 와서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철학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방역과 검역을 공공재로 보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공공재로 봐요.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까지 함께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주의자들의 철학은 방역과 검역이 공공재이긴 한데 그건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최소화하고 싶어. 그러니까 치료는 당연히 시장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공공재는 줄여. 대충 해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부가 2017년 7월에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검역 인력 44명 그리고 기존 인천공항에서 필요한 검역 인력 27명을 충원하겠다고 생각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왜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요.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논리가 뭐냐? 정부가 자꾸 돈 쓰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검역관 증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요. 근데 이거를 2018년에도 보건복지부가 또 집어넣습니다. 현장 검역을 늘려야 된다면서 검역 인력 45명 증원을 요청하는 예산안을 또 국회에 제출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요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 증원분만 예산안이 반영됐습니다. 왜요? 또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요. 이 3년 동안 매년 검역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예산안이 올라갔는데 계속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검역 인력 50명분의 예산이 삭감됐다니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검역, 진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검역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 533명. 여기에 이제 교대 인력 감안하고 혹시 비상사태 터졌을 때 감안하고 해서 필요한 최종 인력을 739명으로 잡았더라고요. 지금 몇 명이냐? 453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필요 인력인 533명에도 80명이 못 미쳐요. 기본 인원인 739명에 비해서도 무려 286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거 충원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최근 3년 내내 계속 충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니까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주의자들이 공공의 영역을 최소화했을 때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근데 얘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이때야말로 이제 초동 대응 실패해서 난리가 났던 건데 사고 후에 복지부가 염치가 있었는지 추경 예산안을 올려요. 네. 감염병 전문 병원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전문 인력 늘리자 이런 예산안을 복지부가 올렸습니다. 이때 올린 추경 예산안이 5천억 정도 돼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가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은 통째로 날라갔어요. 이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 다른 예산도 아니고 메르스 후속 대책 예산을 이렇게 깎는 게 말이 되냐? 소일구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지금이라도 공공병원 지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추경의 삭감을 여당이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황당한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박근혜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개의치 않는 겁니다. 네. 공공병원 안 되는 거고요. 의료는 시장에 맡기라는 거고요. 이게 뼛속까지 새겨진 인간들입니다. 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무슨 낯짝으로 검역이 제대로 되네 마네를 지들이 검증하고 자빠져 있냐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지난 주말부터 감염병 영향으로 증시에서 한 70조 가까운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소비 불안으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자, 그 잘난 시장주의자님들 70조 열나 아깝죠. 네, 니들이 보기 아까울 겁니다. 거기다 경기 나빠지니까 발등에 불도 떨어졌죠. 묻겠습니다. 이래도 의료가 시장의 몫이냐고요. 공공의 몫입니다. 공공이 안전하게 국민 건강을 바치고 있어야 시장도 안전한 겁니다. 이 상관관계를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공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공공병원 설립 반대하고 시장에 맡겨라 노래를 부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진짜 뚜껑이 열리는 게 이런 겁니다. 홍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그걸로 빚 갚았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 잘 들으세요.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 당신이 나중에 폐쇄했던 그 진주의료원이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신종플루 치료 거점 병원이었다고요.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병원 없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상남도에서 감염병 환자 격리할 병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 합천, 남해 같은 서부 경남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지금 마산의료원까지 이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제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건강에 관한 것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검역은 어쩔 수 없이 공공재로 쳐줄게. 대신 의료는 건드리면 안 되지. 이런 개소리 좀 하지 말고요. 검역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총액 70조 날아가는 일도 막을 수 있고요. 니들 재벌들도 국가라는 안전한 보호막 아래 장사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여담이지만 그래서 뭐 민주당만 빼고 이런 이야기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민주당을 찍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민주당만 빼면 미래통합당도 괜찮다 뭐 이런 개념인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미래통합당이 괜찮냐고요. 공공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만 빼고가 아니고 미래통합당만 빼고 이렇게 생각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부디 우리가 공공의 영역을 좀 넓게 보고 시장을 운영하더라도 국가는 든든한 보호막 아래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의료의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이 말은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죠. 네, 네,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네. 네. 뭐 화가 나고 그러네요. 화가 진짜. 납니다. 예. 네, 네. 이런 자들이 대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저는 뭐 수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